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저 입법데이트 시간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하고요.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19일 정의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네. 되셨고 또 당의 지지도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던데요. 축하드리고요. 당선 소감 한 말씀,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제가 당 대표에 당선이 돼서 기쁘지만 네. 제가 더 기쁜 것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예. 우리 정당 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시민들의 칭찬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 이제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네. 교섭단체를 반드시 이루고 네. 또 저희 정의당의 발전이 한국 정치 혁신에 네.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사실 당 대표의 소임을 맡으신 의원님이 나오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가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제 제안하셨는데 왜 이 개정안이 필요했는지 입법 배경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자가 한 40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일자리도 없는 청년들에게 가계통신비 부담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 절실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에 그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가 됐는데 네. 그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공정성은 일부 시정을 했지만 네. 실제 통신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만이 컸고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또 시민사회에게 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니까 네. 통신 요금의 실질적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야 된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휴대폰통신 이제 기본요가 여기 핵심 네. 내용이던데요. 네. 기본요에 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하셨겠습니다만 네. 정부 측의 의견도 좀 다르던데요. 일단 통신 기본요에 관련한 의원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요금이라는 게 네. 80년대 그 이동통신 그 설비망을 대규모로 구축할 때 네. 그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랬죠. 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정량적으로 이걸 부과했던 게 네. 이제 그 시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미 기본 설비들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지금 1인당 11,0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부당하다. 1인당 11,000원이면은 지금 이제 이동통신 그 가입자가 5,800만 되니까 네. 11,000원씩 내는 게 7조가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네. 진짜. 그래서 네.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LTE나 이런 뭐 그 설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리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런 뭐 그 전반적인 시설 설비도 아니고 부분적인 그렇죠. 시설 보완을 위해서 기본 요금을 계속 부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네. 정말 뭐 LTE 그 설비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드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네. 뭐 그런 거를 요금에 얹어서 부과하는 건 괜찮겠다. 아, 그럼 공개를 안 합니까? 공개 안 하지요. 제가 이번 법안에 이제 공개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그 하여튼 기본적으로 기본 요금 부과는 그냥 국민의 주머니에서 7조라는 돈을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그냥 그저 갖다 주는 네.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단말기 유통법 잠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일단 뭐 약간의 뭐 뭔가 좀 개선된 효과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통신비 경감에는 그닥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었는데 그렇지만은 그 뭐 정부에서는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라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뭐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일정하게 차단을 했는데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이나 뭐 가게에서 제일 부담이 큰 통신요금이나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일로 큽니다, 네. 정말. 식구수대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실시하는 데이터 요금제도 네.
이게 이제 뭐 기본적인 효과는 장년층 이상에게만 나타나니까 네. 획기적인 요금 절감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네. 데이터 요금제로 이제 그 요금이 인하 효과가 있었다는 그 사람들은 한 10% 정도에 불과하고 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체감을 못 하시고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부가 내놓은 안이 이제 뭐 일정하게 그 긍정적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분리요금제 같은 거를 실시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단말기 그 요금을 한 20% 정도 인하한 그런 효과라든지 또 네. 알뜰폰 보급률을 한 9% 정도까지 늘린 것 네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통신요금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지통신사업법 개정이 핵심이다. 네. 이 볼수 개정안의 그 골자는 어떤 것입니까? 우선 이제 첫째로 매월 1인당 11,000원씩 내는 기본요금 폐지하자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통신비를 결정을 하는 기구를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네. 지금 그 미래부 산하에 설치해서 거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계나 전문가까지 참여해서 적정한 네네. 그런 통신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 기구를 두자 하는 네. 것이고요. 세 번째는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지금 시민사회계가 그 재판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등법원까지는 공개해라 이렇게 지금 그 판결이 나 있거든요. 공개 못한 이유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 영업비밀이라는 거죠. 영업비밀.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통신이라는 거는 그 공공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공공재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기본요금도 부과하고 네. 많은 통신요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공재인 만큼 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그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법으로 네. 제시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또 지금 그 시장 지배 사업자인 SKT만 알뜰폰을 네네. 지금 이제 그 의무 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전 사업자에게 확대하는 것. 네네. 그리고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시적인 사업으로 바꿔줌으로써 저가폰이 좀 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내놓은 법안의 핵심 골자들입니다. 아유, 뭐 그냥 알토란 같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제가 낸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담아놓은 그런 법이기 때문에 네. 전기통신사업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지원해 주시면 통신비가 뭐 주머니에 이제 네. 외식비도 이상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돈이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외식비가 또 생기는 거고. 네. 그 지금 이제 기본요금제 폐지는 네. 뭐 정부가 방침만 가지면 바로 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것 같고 네. 이제 통신비 원가 공개는 논란이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고등법원까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이제 좀 만약에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하면은 그거는 뭐 정부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반대한다고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공개가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뭐 미래부 관계자들도 다 호평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재 한 8.5%의 점유율인데 이걸 두 자릿수 확대까지 가능하지 않냐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통신사업법이 되면 이제 기본요금 월 11,000원 네. 깎이죠. 깎이죠. 그다음에 이제 원가 공개를 하면은 적정 요금 다시 산정해야죠. 이동통신사들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걸 네. 절감하게 돼서 예. 또 통신요금이 적어지죠. 네. 알뜰폰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네. 최소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최소 15,000원 이상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봅니다. 그러면 가족이 뭐 보통 아들, 4인 딸, 치면요. 할머니까지 다 합쳐서 4인만 해도 그렇죠. 6만 원씩. 아유,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네. 이렇게 긴축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난관이
좀 많을까요? 어떻게 좀 잘 되실까요? 결국은 이제 뭐 국민들의 압력이 어느 만큼 잘 그 조직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커져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내용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그 지난달이죠. 청년 체감 실업자가 115만 명을 넘어서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취업 힘드니까 구직을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뭐 연달아 파생되는 부정적인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안하신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 많이 기대가 됐는데요. 입법 취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청년 실업난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청년 세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생의 한 복판의 과제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청년 취업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각기 다 시각이 다릅니다. 네. 정부는 노동시장이 경직돼서 그렇다. 그래서 뭐 그 경직성을 좀 유연하게 하자 지금 해서 노동시장 개혁에 한다고 하고 네. 또 기업들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 눈높이가 높다. 그래서 뭐 좋은 데 빼고 웬만한 직장 안 가려고 한다. 이런 시각이고 우리 청년들은 반듯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가 너무 그 질 나쁜 일자리들만 많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학력을 자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죠. 네, 이런 최고 수준의 학력을 가진 우리 아들, 딸들을 지금 반값 인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애가 탑니다, 제가. 근데 네. 그런 우리 사회에서 그런 반듯한 일자리는 대체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듯한 일자리의 취업률을 높이려면은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확대해야 돼요. 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법안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럼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청년 고용을 의무적으로 그 확대하도록 의무 비율을 이제 높이자는 건데요. 지금 공기업의 3%까지 의무 고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청년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기업에서 5%까지 네. 의무 비율을 높이라는 거고요. 네. 지금 사내유보금을 뭐 몇백조씩 쌓아두고 있는 데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네. 300인 이상 대기업도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5%로 늘려라. 근데 그냥 늘리라고 하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자. 대신 이행하면은 고용지원금을 주자. 그렇게 해서 네네. 적극적으로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유인책을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 16년 일몰되는 한시법인데 이것을 지금 한 3년 더 연장하자. 네네. 그렇게 됐고 이 그 3년 정도 더 연장하자는 건 정부가 네. 이미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한 상태거든요. 네. 하긴 뭐 벨기에 같은 데서는 정부가 나서서 뭐 강력하게 청년 실업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던데 이게 이른바 이제 로제타, 그렇죠. 로제타 플랜. 법안인데요. 예. 로제타 플랜인데 그 저희가 상당히 참고를 했고 네. 선진국들이 대체로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할 때 특단의 네.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선 정부가 그 정책 의지를 확고히 갖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고 네. 그다음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이게 먼저 된 전제 위에 노동자들에게 뭐 대화 타협을 요구하는 게 맞다. 네. 뭐 정부가 기본 의무를 하지 않고 법도 안 지키고 또 돈이 많은 대기업들이 그 청년 고용을 외면하는데 그것을 아버지 임금 깎아서 아들 일자리 마련해 주자 하는 네. 임금 피크제 같은 게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 고용 의무제를 민간 기업에까지 이제 확대하고자 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환호할 일입니다만 산업계에서 혹시 이견은 없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헌법 119조에서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그 조항들을 담고 있는데 그 1조에는 이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창의롭게 네.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존중해야 자유로운 된다. 영리 활동을 해야 된다. 네네, 예. 보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 바로 이어서 2항에는 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영리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익적 목적이나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정 또 규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이런 경기 침체기, 양극화 심화, 그다음에 청년들의 좌절, 우리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건 헌법상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책 효과는 어떻게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입법 의의에 대해서 한 말씀 강조해 주십시오. 그저께 정부가 청년 절벽 그 해소를 위해서 20만을 창출하겠다, 그렇게 20만 고용 창출 방안을 냈어요. 네. 근데 뭐 그중에는 이제 교사를 추가 채용하고 또 뭐 이런 그 복지 분야의 인원을 더 고용하겠다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절반 이상은 다 뻥튀기 된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동안에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지적받았던 것을 다시 짜집기해서 이제 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낸 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채택이 되면은 네네. 공공부문에서 한 8만 4천 명, 그리고 대기업에서 한 12만 명 해서 20만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듯한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그 특단의 대책을 놔두고 네. 실효성 없는 그런 짜집기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 제가 그 논평도 냈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다. 네. 그래서 국회가 일단 법안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 젊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한 뭐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정말 저마다 막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여서 휴가 한번 가자라는. 근데 지금은 남들이 다 일하는 시간에 큰 커피숍 한 구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청춘들을 봅니다. 네. 몇 시간이고 그냥 거기서 그들이 저마다의 그 능력을 양껏 발휘해야 될 텐데요.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하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주력하고자 하는 현안이 있으시던가 하고 새로운 입법 계획 준비하신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뭐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정치 개혁입니다. 네. 지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뜨겁게 정치권이 달궈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언론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 논란으로 이게 잘못 네네. 본말이 전도대에서 전달되고 있는데 네. 실제는 지금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현행 네. 선거제도가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부러진 걸 바로 펴야 되고 네. 바로 피다 보면 길이가 좀 늘어난다. 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1인 모든 유권자 한 사람당 한 표의 표값은 같다. 이것이 이제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인데 네. 1인 1표를 찍긴 하지만 실제로 과반수 이상의 표가 사표가 되면서 네. 표값이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거고, 또 공정한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게 공정한 선거제도인데 네. 지금은 어제 그 새누리당의 그 정책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더라도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큰 정당 두 당은 자기 지지율보다 시민이 지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부당하게 지금까지 가져간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선거제도를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하자 하는 것이 저희 제안이고, 네.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정의당 같은 소수당을 좀 더 봐주라, 네. 이런 그 소수당한테 뭐 특혜를 달라는 그런 법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네. 현재의 선거제도가 대단히 그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되고 공정선거 제도에도 그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바꾸자, 구부러진 네. 거 바로 펴자. 네. 그리고 그 제도에 의해서 말하자면 뭐 양당 독점 정치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불신을 해도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의 선거제도라면 평생 1, 2등은 보장되는 그런 선거제도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신진 세력의 진출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 정치 발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정치 개혁을 원하신다면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좀 힘모아 주십사. 저희 최근에 7% 나왔는데 선거제도만 바로 서면 저희도 바로 교섭단체가 됩니다. 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보다 한국 정치 혁신에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제 많이 바빠지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